이강인이라는 축구 선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하나의 인터뷰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의 이야기를 담은 단독 인터뷰 영상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세요. 10살 때까지 인천에 살았습니다. 서울과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죠. 제 아버지는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셨는데 전 그 도장에서 자랐죠. 다른 많은 태권도생들과 함께요. 제가 태어난 도시이고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축구공과 함께한 첫 기억은 무엇인가요? 제 생각에 전 태어났을 때부터 항상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장난감처럼 다른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 대신에요. 항상 제 옆에는 공이 있었죠. 어렸을 때 축구 관련된 TV쇼에 출연했었죠? 6살 때 축구에 관련된 TV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유명해졌죠. 그 프로그램 덕분에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저에 대해 알았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정말로 특별한 추억이었습니다. 항상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했나요? 어릴 때부터 축구를 사랑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축구하는 것을 많이 즐겼죠. 친구들이 없을 때에도 혼자서 축구하는 것을 즐겼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축구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저에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항상 말이죠. 어릴 때부터 굉장히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이기는 것을 좋아하고 최고가 되길 원했죠. 지금도 똑같이 제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에서의 기억은 무엇이 있나요?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1부 리그 구단이죠. 정말 어릴 때지만 기억이 많이 나요. 그때 같이 축구를 했던 동료들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훈련들을 정말 즐겁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정말 어려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담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정말 좋은 추억만 가득하죠. 2011년에 발렌시아 아카데미에 입단했죠? 10살 때 스페인에 도착했습니다. 발렌시아 클럽 사나 아카데미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최고의 도시 중 하나죠. 그리고 아마 가장 유명한 도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클럽 덕분에 특별한 곳이죠. 제가 어렸을 때 PSG 경기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게 놀랍고 환상적인 일입니다. 한국의 PSG와 함께 갔을 때 어땠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팀과 함께 한국에 간 것은 처음이었고 PSG 전에는 발렌시아와 마요르카 소속이었는데 고국의 팀과 함께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요. 한국 분들이 정말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 선수들을 좋아하시죠? 경기장 안에서의 분위기를 말해주세요. 사실 좀 놀랐습니다. 팬분들이 팀을 응원하고 서포트를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요. 워밍업 때부터 팬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수와 팀을 응원해 주시고 그게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응원 열기가 정말 놀라웠어요. 태권도와 축구 중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솔직히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에겐 단 한 번도 의심의 순간이 없었죠. 한국에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이었죠. 아버지가 태권도 사범님이시지만 제 꿈은 항상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어요. 축구 선수가 되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꿈을 쫓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거예요. 영상을 접한 팬들은 이 영상을 기다렸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하는 점이 멋있다, 이강인 응원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미쳐버린 이강인 선수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맹활약 중인 이강인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 한 경기에서 키패스 7회 이상 기록한 선수는 총 4명입니다. 모두가 알만한 월클인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네이마르, 디마리아, 메시, 사라비아 선수인데요. 이 중 네이마르는 3회나 기록할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키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만 2번째입니다. 지난 2024년 시즌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했고 올 시즌 생테티엔전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하며 네이마르 선수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한 경기 키패스 7회 기록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공식 SNS를 통해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90분당 가장 많은 찬스를 만들어낸 선수들을 발표하며 이강인의 성과를 주목받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5대 리그는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 A, 그리고 리그앙을 포함하는데요. 이 5개 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90분당 기회 창출이 가장 많았던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마이클 올리세로 90분당 1.23회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가 1.09회로 2위, 맨체스터 시티 이적이 확정된 라얀 셰르키가 0.97회로 3위를 기록했으며 바르셀로나의 초신성 라민 야말이 0.88회로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5위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이 차지했습니다.
이강인은 90분당 0.86회의 기회 창출을 기록하며 그의 정확한 킥과 남다른 시야가 동료들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열거된 선수들이 현재 세계 축구계에서 촉망받는 유망주이거나 세계 최고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선수들인데요. 이강인 선수의 잠재력, 천재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나 우측 윙어로 나서 찔러주는 킬패스가 일품인 이강인은 지난 10일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10차전 쿠웨이트전에서 그의 장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직접 골을 터뜨렸을 뿐 아니라 기회 창출도 무려 7번을 기록하면서 공격 활로를 뚫어섰습니다. 이강인이 크리스탈 팰리스와 연결됐습니다.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벤치로 밀려난 이강인이 이적을 고려 중이다. 이에 팰리스는 이강인 영입전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경쟁 구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팀을 떠나야만 한다. 당장 다가오는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을 위해서라도 출전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다행히도 PSG는 이강인에게 미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레퀴프는 이강인과 곤살로 하무스는 다음 시즌 팀 구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두 선수 모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구단을 찾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행선지는 이탈리아의 나폴리였습니다. 풋볼 이탈리아는 나폴리는 이강인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는 흡이차 크바라츠헬리아가 PSG로 이적하면서 생긴 공백을 이강인으로 메우겠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칼치오 나폴리 24는 이강인의 연봉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는 연봉 700만 유로 약 108억 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나폴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 지출도 검토 중이다. 이강인은 매우 기술적이고 유연한 공격 자원이다. 나폴리의 스타일과도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팰리스까지 가세한 상황인데요. 스포르트는 팰리스는 PSG의 이강인에게 큰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 이에 코칭 스태프의 관심을 끌고 있다. PSG가 요구하는 3천만 유로 약 468억 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입에 매우 진지한데요. 매체는 이강인 영입 경쟁은 치열하다. 아스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나폴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팰리스는 출전 시간과 중요한 역할을 약속함으로써 경쟁 구단들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과도 잘 맞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런던 월드는 이강인은 단순한 공격 자원이 아니다. 윙어, 중앙 미드필더, 심지어 풀백 자리까지 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전술적 유연함은 글라스너 감독의 전술 플랜의 안성맞춤이다. 그의 멀티성은 팰리스에 있어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리그 챔피언 나폴리가 이강인 영입을 위해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나폴리 소식을 전하는 아레아 나폴리는 이탈리아 매체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 보도를 인용 나폴리가 이강인 영입을 위해 확실한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나폴리는 다음 시즌을 앞두고 특히 미드필더진에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필리프 빌링을 완전 영입하지 않을 것이다. 앙그레 안기사, 스타니슬라프 로보트카 등 미래다 불투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는 이강인 영입을 위해 PSG와 협상 중이다. 나폴리는 그를 1년 전부터 원했다. 당시 PSG는 이강인을 거래 불가 선수로 구분했다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강인은 누구보다 출전 기회를 받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인은 매우 기술적인 선수다. 왼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득점, 도움 드리블이 무기인 선수다. 나폴리는 이강인 영입을 위해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탈리아 현지에선 이미 이강인과 나폴리가 개인 합의를 마쳤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나폴리 소식을 전하는 이탈리아 매체 스파치오 나폴리는 이강인과 나폴리는 원칙적인 합의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우리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나폴리는 이강인 영입에 매우 가깝다. 원칙적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라며 이강인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 선수다. 그의 초상권은 여러 스폰서십 계약과 연결돼 있다.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에서 이강인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스파치오 나폴리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 일간지 일마티노를 인용 이강인은 직전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리그에서 우승한 나폴리 이적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강인이 나폴리엠을 결심한 이유는 회장이 연봉 인상을 기꺼이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나폴리스타는 이탈리아는 이미 이강인에게 관심이 있었다. 나폴리는 6월 안에 아시아 선수를 영입할 예정이다며
이는 상품성과 TV 중계권 사이에 새로운 길을 여는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클럽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새로운 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선수가 될 것이다며 단순히 전술적 작전이 아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젊은 선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는 미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지난 1월 PSG는 경기장 안팎에서 이강인을 높게 평가한다. 아시아 시장 공략은 물론 경기력도 좋다며 PSG가 만약 매각한다면 영입했던 금액의 2배 이상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PSG는 2년 전 이강인을 2,200만 유로, 약 346억 원을 투자해 영입했습니다. 2배면 4,400만 유로, 약 693억 원인데요. 독일 축구 이적 시장 전문 사이트 트란스퍼마르크트는 일부 선수에 대한 예상 몸값, 최신 정보를 반영해 수정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도 포함됐는데요. 이강인은 최근까지 추정 몸값이 3천만 유로, 약 467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수정을 통해 2,500만 유로, 약 289억 원으로 약 17% 하락했습니다. PSG는 이강인 매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나폴리가 이강인을 확실히 영입하기 위해선 선수와 구단이 원하는 연봉과 이적료를 맞춰줘야 할 것입니다. 한국 팬들은 프리미어리그나 프리메라리그 이적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원하는 것은 프리미어리그이고 선수 본인도 프리미어리그 이적을 가장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